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세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기 첫 번째 부분까지 같이 살펴봤는데 조선 노동자들이 일본 각지의 어떤 노동 현장, 공장 등지에 팔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현실. 자, 그리고 그 모집원들, 일본 모집원들의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을 주인공 이인화가 목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인식이 깨이는 과정, 그러니까 역사인식의 부재의 과정에서 역사인식의 깨이는 과정의 전환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이인화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인식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누가 읽었었죠? 그렇죠. 문학 반장이 이어서 위기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는부터 읽을게요. 네.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나는 사람 드는 사람, 한참 북적대는 춤에서 불이 앞에 양복바지를 깨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하던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비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올시다만 여기 이인화란 이가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네, 나요. 왜 그러오? 나는 걸자의 앞으로 누워 발자국을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걸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이며 백단은 유창하게 한답시는 이러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하나 그래도 짓궂이 이러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탐욕날까봐 염려하는 듯이 침착하지 못하는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걸자라는 호칭이 나오죠. 걸자는 제3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걸자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제3자를 지칭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인화를 불러세웁니다. 자, 이인화를 불러세워서 뭐라고 했어요? 실례지만 여기 이인화 주인공 이름이죠. 자, 이인화란 이가 계십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뭔가 승선하기에 앞서서 배에 타기에 앞서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한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인인데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조선인인데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역시 이인화도 그렇지만 일어를 사용하는 이 조선인 또한 역사인식의 부재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오히려 조선인이 탄로날까봐 염려하는 듯한 행색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색이 탄로날까봐 염려하는 침착치 못한 행색. 이것이 지금 주인공 이인화의 나의 어떤 모습에서 관찰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인화가 즉 주인공이 걸자로 지칭되고 있는 그를 관찰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자, 걸자는 체격과 말투로 봐서 조선임이 분명한데 사실이 드러날까봐 불안해요. 자, 왜 사실이 드러날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 걸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는 지금 일본이잖아요. 일본인데, 자, 일본에서 승선을 해서 이제 조선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검문 검색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이 조선인이.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선어를 사용하면 어떤 상황이 놓일 것 같아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본토 땅이니까 굉장히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어눌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그 조선인의 모습이 이인화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였다. 오히려 굉장히 어색해 보였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 올지갈지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의 격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팔갈 입건 예서하고요. 나는 기영감이 연가하며 역시 이러고 대답하였다. 하여간 일이 좀 나오시오. 날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에 오만한 것이 위선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런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리오 하면서 소리를 짓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노리듯이 어리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은 일등일등 걷는지를 하는 것이 분명하였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귓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 일본인들이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 땅이기 때문에 1인들의 조선인을 대하는 어떤 시선 자체가 이인화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를 사용하지만 어눌한 일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조선인의 어떤 대화 과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이면 서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조선어로 의사소통을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일어로 대화를 하는 과정이 일본인들이 어떤 눈에 비춰졌을 때는 희작, 즉 쟤네 연극하는 거 아니냐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조적 웃음을 보이는 부분이 위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 사람들 앞에서 자, 뭐 했어요? 희극을 연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희극을 공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앵무새와 같은 모습을 보인 부분에서 굉장히 자조적인 어떤 부분으로 비춰져요. 자조적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인화는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잘 드러났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 경멸한 듯한 시선이라는 것은 이인화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일본인들이 실제로 자, 이인화와 주인공 이인화와 걸자를 경멸했다는 게 아니라 자, 일본인들이 나에게 보내는 시선을 자, 내가 느끼기에, 즉 이인화가 느끼기에 굉장히 그들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죠.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 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사람 누구죠? 조선인 노동자 모집원들. 그 모집원들이 우리를 보는데 수모적인 자, 굉장히 치욕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 그런지 더더욱 어떻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자, 어떤 무력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력감이라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어깨가 처진다는 것. 그리고 자, 여기에서 무기력함 또는 무력함. 이 무기력함과 무력함이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했던 만세운동, 즉 3.1운동 직후 엘리트 계층, 식자층들이 느꼈던 감정들이에요. 자, 왜 그런 감정들을 느꼈다고 했죠? 무력함, 무기력함. 3.1운동 전국민 저항운동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그 만세운동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실패로 돌아갔죠. 자, 물론 이인화는 그런 식자층은 아니었지만 자, 현재 일본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이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는 무력함, 무기력함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력함은 당시 조선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어깨가 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 이게 왜 부당한 상황이에요? 얘들아, 이게 두 번째 장면이거든요. 욕탕에 이어서 선실하는 욕탕에 이어서 지금 승선하는 과정에서 겪는 두 번째 장면인데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왜 이런 무력감을 느껴요? 이게 왜 부당한 상황이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맞아요. 자, 지금 1인들은 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승선하고 있죠. 자, 타고 있죠. 그런데 이 인원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잠깐 멈춰 세우죠. 자, 멈춰 세우고 자, 아무런 어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하게 검색을 이제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잃은 슬픔이라든가 자,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에서 조선인이 느껴야 하는 그런 어떤 상실감, 자, 어떤 무력감, 무기력감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상황, 부당한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두시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왼손 들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다.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고 저리 좀 나갑시다.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아까와는 태도가 일변하였다. 댁이 누구길래 어딜 가잔 말이오? 나는 뿅뿅서에서 왔는데 잠깐 파출소로 가시지요. 자기의 직무도 명령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듯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2인 행세를 하는 것이 내심으로 부끄럽고 또한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이 아니요 하고 탄로나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앞이 붙는다는 듯이 언사와 태도는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졌다.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층계를 늘어니 서서 내려가다가 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히 보였다.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제 조선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주체가 조선인이죠. 자, 그런데 서로 조선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혹시나 주인공 이인화가 당신 조선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할까봐 좀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는 애원하는 태도, 애원하는 자세 또는 저자세로 바뀌었다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태도가 일변하였다. 자, 오만한 자세에서 애원하는 자세 또는 저자세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제시가 돼 있죠. 조선이라는 것이 탈로가 되지 않을까는 염려. 이 염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손해져요. 공손해졌어요. 처음에 고압적인 자세에서 공손한 자세. 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 이인화가 느끼기에는 그 걸자가 굉장히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와 심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엾은 생각이 드는 장면까지 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가서 대략적인 검색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 이 장면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자,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지. 자, 반장이 힘드니까 다음 학생 한번 주목해 볼까요? 누가 읽으면 좋겠어요? 이문장은 누구요? 이문장. 그래요. 이어서 읽어보세요. 너는 나갈 새도 없고 짐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 게 있건 조사하고 갖다 주시라고 가방 2개를 드러내서 주었다. 안 돼요 그건. 이때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마시고 잠깐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고 갈 테니. 현실 내에 수백의 눈은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 더 쓸 수가 없었다. 내가 도적질이나 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데야 또 어쩌란 말이오. 정 그럴 테면 이리로 돌아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연치가 있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저자세를 취하다가 갑자기 지금 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입회를 해달래요. 같이 와서 들어와 달라. 자, 조사를 해야 된다. 좀 치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잠깐만 나가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자, 승선의 과정에서 벌어지니까 주변의 일본인들이 시선이 다 이인화에게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선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자,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하고 불쾌감을 느끼죠.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본인들은 그냥 승선하는데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회해서 좀 조사를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외부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것이 이제 이인화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동의 과정 없이. 자, 그래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또 뭘 느끼겠어요? 조선인으로서의 나라 잃은 슬픔, 상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그래서 나라 잃은 슬픔, 상실감, 무기력함을 역시 이 부분에서도 느끼는 상황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궁이치미로 올라와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질렀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선 창피하실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창피하다는 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예서도 창피할고 이런 화폐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시오. 홧김에 이렇게 소리는 질렀으나 그 애걸하는 양이 밉술스러운 중에도 가엾어 보이지 않은 것도 아니요. 어느새까지 생각이만 하다가는 벌자 말면 따라 이룰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가겠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쩌고리를 집어 입고 나가서 어떻게 될지 사람의 일을 몰라서 아까 사가지고 들어온 벤또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의 뒤를 따라섰다.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이 마련하여 진작 그러시지요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하기도 하고 긍정되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 중에 주먹이 불을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 가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고 결국 장교로 내렸다.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계속 이인화가 느끼는 감정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자 특히 주먹이 불을 떨리는 것. 그래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참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요. 자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억누르고 있는 장면이죠. 자 화가 나고 치욕스럽지만 그래도 조선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배에 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를 읽어볼게요. 배에서 내린 나는 학생복 입은 형사와 함께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그리고 양부의 외투를 입은 형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하루 묵고 갈 것을 강요하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볼 것을 걱정하며 거절한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연다.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루 머물다가 갈 것을 요구하지만 나는 조선에 가야 하는 상황이고 유치장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절을 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가방을 그냥 열어버립니다. 자 현장에서 가방을 열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침해의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사생활 침해도 있고 인권 침해 이 요소가 있죠. 자 인권 침해 요소, 뭐 사생활 침해 요소 이런 것들을 자 다 무시하고 지금 검색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가방을 열어 젖히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동의 없이. 자 그래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시 경멸을 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역시 나라 잃은 슬픔을 느낍니다. 해방되어서 주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불과 자 해방된 지 지금 몇 년 지났죠? 45년에 해방됐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75년 됐나요? 네. 75년. 딱 75년 됐는데 불과 얼마 안 된 어떤 한 세기가 안 된 어떤 일들이니까 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된 이후에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주권자로서의 어떤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 이전의 상황을 당해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 선생님 외할머니 지금도 94인데 그 당시 정신대 아시죠? 처녀들을 끌고 왔던 거. 그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10대 초반이 나이에요. 근데 결혼만 했으면 안 잡아갔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만 위안부라고 하죠. 정신대로 다 끌려갔대요. 그래서 산 증인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도 아직 살아계시고.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어린아이 관 같은 정방형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판이 붙이는 화물사의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네부스는 조그만 손가방을 주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을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잠깐 수석수석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나 화복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몸통이와 서적 몇 권을 공중에 들쩍거리고 앉았다. 조그마한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는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내버스고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어부어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고 앉았다. 가방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욕을 가지고 정광에 벌겋게 번져있는 양복쟁이들의 겹담을 노려보고 섰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색을 하는 과정이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야 할 부분이 뭐 서류 뭉텅이라든가 서적 몇 권 이런 부분들, 자 일일이 책명을 들여다보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검열하는 과정, 특히 십자층이나 엘리트 계층을 검열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상이 불온한가? 특히 당시 1920, 30년대에는 일본 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게 몰아닥칠 때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 운동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사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주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 촉발된 마르크스 레닌에 의한 그 사회주의 어떤 이념이 유럽에서 다시 일본으로 수입이 되고 일본 사회에서 급속히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왜 사회주의 어떤 이념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협하고 있었을까요? 왜? 사회주의 이념은 무엇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무엇을 기치로 내걸고 있어요? 자유. 자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는 무엇을 기치로 내걸고 있죠? 모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자, 그래서 부르주아라든가 가진 자들을 배격하고 그들이 모든 어떤 권한과 권리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모두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은 무엇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급을 부정하는 거죠. 계급 자체도 부정하고 어떤 지배계층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배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기치니까, 자, 지배계층을 부정하고 지배계층이 모든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던, 누려왔던 기득권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본 사회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자, 이것이 조선으로 전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사회주의 이념이 물론 일본에서 조선으로 또 넘어갑니다. 조선 사회에서도 광풍이 불어닥쳐요. 사회주의 사상 운동이. 자, 그것은 조선이 어떤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회주의가 조선에 널리 유행하고 전파된다면 조선의 무엇에 큰 위협을 느낀다고 일본 제국주의가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피의 지배자가 지배자를 몰아내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 사회에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누가? 일본이 지배자죠. 일본이 지배자죠. 피지배자는 누구예요? 조선 농민들, 조선 국민들. 자, 그러면 피지배자인 조선 국민들이, 조선 농민들이 자신들을 몰아내고, 지배자인 자신들을 몰아내고 독립운동과 연결돼서 그들의 어떤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상이 불온한지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서적 검사 또는 서류 어떤 뭉텅이들을 검사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자, 그런데 이인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역사인식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립운동가라든가 애국지사와 같은 어떤 관련 소리나 서적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문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죠. 잘못 짚은 거죠? 자,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관련 어떤 서적이라든가 자, 관련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계속 뒤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져 있고 선생님이 역사적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검문 검색이 왜 강화되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다음 학생 지목해 볼까요? 심지연이요. 네, 계속 읽어보세요. 여덟 명과 네 개의 손은 앞에 이어놓은 트렁크 한 개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간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여덟 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유름같이 가득히 찼다.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날 때마다 바삭바삭하는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는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장교 밑에 와서 부딪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배경 묘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녁바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이장 구기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다음에 인부의 소리, 자, 다음에 뭐 출렁하는 파도 소리, 자, 이런 소리들이 자, 수색을 하는 어떤 수색원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잘 들리는데 그 이유는 주변이 검색하는 과정이 워낙 적막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짐 조사에 열중한 동안 나와 형사들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어떤 분위기,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배경 묘사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인화는 들은 거예요? 지금 조사를 8눈과 4개의 손 그러네요. 여기서 이인화와 형사들이 같이 못 듣고 있는 거네요. 그만큼 뭐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색에 열중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인화 역시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배경의 소리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무겁고 찌뿌드드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이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꾸물하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시나 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며 엄숙히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은 비와 반비례로 욱신욱신해졌다.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하는 것은 아니니 덕만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못해 시계를 꺼내들고 인제는 1인밖에 안 남았소. 난 갈 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쥐고 서리 뭉텅이를 들어매면서 이것만 잠깐 내가 갖다 보고 대교로 보내드려도 관계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사학자나 레닌이라는 내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이라는 독자는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것이었다.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정을 몇백 권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을 X광선이와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그 당장에는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 다행히 여겨 걸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잘 읽었어요. 자, 앞서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자, 당시 역사적 상황,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이념이 보급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본 당국이. 자, 근데 이 사회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에 의한 주창에 의해 이제 널리 탄생되었고, 그것이 널리 퍼지는 상황에서 관련 서적, 마르크스 레닌 관련 서적에 관한 검색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레닌의 예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관련 어떤 서적이나 관련 문건들, 자, 이런 어떤 독립과 관련된 것, 이런 것과는 이인화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 그 다음에 관련 서적,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탄압했던 또는 검색을 강화했던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자, 이런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볼셰비키 혁명이 굉장히 러시아에서 촉발됐었죠. 그래서 가진 자들을 몰아내고 부르주아 권력층들을 몰아내고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귀족들이 숙청을 당하고 또 왕족들이 숙청을 당하고, 자, 숙청당하지 않은 어떤 세력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자, 그런 현실이 실제 러시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당면한 어떤 일본 당국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어떤 사상들이.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쭉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짐을 가볍게 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가파리에 올라오자 길을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 소리가 나며 신경이 재릿재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양하게 쌓인 구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히 울렸다.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9억 한 통이나 장교를 떨어졌다. 전송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며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에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장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에 부르려 길어졌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이인화가 느낀 어떤 심정과 어떤 감정들이 좀 우회적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죠? 자, 보니까 어떤 건 처량하다. 야, 내가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과 소리들이 처량하게 들렸다는 것은 실제 이인화가 처량한 심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라 잃은 슬픔. 아, 내가 조선이 주권을 잃는 바람에, 국권을 피탈당하는 바람에 내가 이런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 놓이다니. 처량하죠? 자, 그리고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요. 왜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 상황에서 왜 쓸쓸하고 외롭죠? 물론 타국 땅이기도 하고, 자, 타국 땅에서 내가 겪는 어떤 슬픔과 그런 어떤 모욕을 도와줄 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상황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처량하다, 쓸쓸하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인화의 어떤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자, 힘드니까 다음 학생 한번 지목해 보세요. 이지은이야. 네. 나는 서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가판 위에 선바람에 쓰여가는 웅둥그리고 섰었다. 적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함을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뷰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짝깜짝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에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이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때 선택선택한 달보다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해 보였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런 어떤 쓸쓸함과 처량함에 이어서 어떤 심정을 또 느끼고 있어요? 역시 우회적으로 지금 표출을 해주고 있죠.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느껴졌다. 자, 방랑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목적지를 잃었다는 것은 실제 목적지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삶의 지표를 잃은 것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위독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조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목적지가 있지만 실제 목적지가 없는, 즉 방랑하는 어떤 사람처럼, 자, 그런 어떤
목적지의 어떤 상실감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독하면서도 불행한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은 검문과 검색 과정에서 느꼈던 심리적 충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방랑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자, 목적지의 어떤 상실감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자, 불행하고 고독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검문과 검색이 강화되었던 그 당시 심리적 충격에서 기인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었다. 노트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오독하기 셨는데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한계가 된 좌우뺨을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선택선택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외면했어. 자, 보세요.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뜨끈뜨끈한 눈물. 이인화가 지금 보니까 문학을 어떤 전공하는 지금 사람인데, 자,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당시에 느꼈던 나라에 이른 슬픔에서 기인한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에서 조선인이 느꼈던, 식자층이 느꼈던 분노 또는 무력감, 고독감, 슬픔, 여러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어떤 상징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부를 여러분이 꼭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냥 눈물도 아니고 뜨끈뜨끈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정이 복받쳤으면 자, 이런 어떤 묘사까지 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상기가 된 좌우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래서 나는 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분노와 무력감과 자, 그런 어떤 슬픔, 이런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씻을 겨를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장면, 검문 검색을 당하는 장면과 자, 일인들이 어떤 모집원들이 어떤 대화 과정을 목격한 욕탕에서의 두 장면, 이 두 장면이 이인화의 어떤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정신적 성장을 거두고 있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뒷부분의 줄거리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한다. 그 상경길에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지켰었구나. 너네는 잘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 알게 되는데 나는 그 현실이 무덤과 같다고 느낀다. 서울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 아내는 마침내 죽고 만다. 나는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선다. 소설은 주인공 나이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끝난다. 자, 여기서 내가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가는데 아내가 아쉽게도 죽고 말아요. 아내는 원래 치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고집하냐면 당시 서양 의술을 빌어서 수술을 진행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방식이 9세대 사고방식이라 그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한방에 의존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어떤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놓이게 돼요. 자, 그런 어떤 상황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모습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조선의 상황이 무덤이다, 묘지와 같다라고 느끼잖아요. 조선에 도착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조선이 어떤 부정적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현실, 처참한 어떤 현실을 목도하고 나서 식자층으로서, 엘리트 계층으로서 그것을 타개할 또는 민중들을 구원할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일본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지식인으로서의 무책임한 모습, 책임을 탈피해서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도 후반부에 보이면서 이 인물이 긍정적으로만 묘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작품이 마무리가 됐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자,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해를 해보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 소설의 사건 전개 양상을 살피면서 각각의 상황이 드러난 나의 심리.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이인화의 어떤 심리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그런 어떤 촌뜨기들의 어떤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의 일에 대한 의문과 불안, 부끄러움을 느끼죠. 배 안에서, 욕탕 안에서 이인들 모집원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을 내가 엿들으면서 조선인들의 어떤 처참한 상황을 인식하고 나의 그동안 무지했던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형사의 호출을 받는 장면에서 불쾌감과 분노, 연민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에 가방 검색 검문을 받는 장면에서는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할까봐, 자, 배를 타지 못할까봐 초조해하는 장면이 있었죠. 자, 그리고 다시 배에 올라타는 장면에서는 조선인으로서 느껴야 하는 나라 잃은 어떤 슬픔, 자, 또 지식인으로서의 무력함 또는 고독함, 이런 어떤 감정들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런 복합적인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 되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넘어가서 이번 문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어휘나 구조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너무 많아서 지금 열거가 다 안 되는데, 자, 요보, 자, 노동자들을 말하는 조선 노동자들을 이렇게 불렀었죠. 조선 쿠리 역시 노동자, 내지 일본 본토, 노동자 모집원, 사회주의, 독립사상 굉장히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이 자 그런 어떤 노동 현장으로 팔려가는 현실, 이런 상황 자체도 당시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자, 몸이 팔려가는 것. 자, 그리고 뭐 농사를 지어봤자 남는 것이 없는 현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되질지경,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검색을 당하는 어떤 장면에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2-2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